안녕하세요. 인생담소회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들뜬 채로 말을 했는데 나중에 그 말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했던 순간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67년 인생을 살면서 가장 뼈저리게 깨달은 자랑의 대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계신 분들께 작은 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1958년생, 이제 65을 바라보는 평범한 은퇴자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와 실패는 모두 자랑이라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 어떤 가시돋친 열매를 맺었는지 오늘 솔직하게 나누려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 교훈을 제가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지금의 제 모습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라면서 자랑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가져온 쓴 인생의 맛, 그 5가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실수는 1983년 제가 25살 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기업에 입사한 지 3년 차 사원이었습니다. 월급도 나쁘지 않았고 미래가 창창했죠. 사실 저는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고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셨죠. 초등학교 시절에는 겨울에 장갑 없이 맨손으로 등교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취직하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가난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성취감이 컸죠. 그런데 제 성공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동네 친구들 모임에서 지난달에 보너스로 월급의 300%를 받았다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친구 모임의 지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더 잘 벌으니까 당연히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데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니?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200만 원만 도와줄 수 있어?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빌려준 돈이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더 큰 문제는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너 그렇게 잘 벌면서 친구 좀 도와주지 못하냐는 원망과 함께 관계가 서서히 멀어졌다는 점입니다. 1985년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모은 적금과 퇴직금, 그리고 친구들에게 돌려받지 못한 7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첫 해에는 적자를 면치 못했고 두 번째 해에는 가까스로 손익분기점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는 또다시 실수를 했습니다. 사업이 조금 나아지자마자 친구들에게 내 가게가 월 순이익이 얼마다라며 자랑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더 많은 돈 빌려달라는 부탁과 끊임없는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1990년대 초 IMF 외환위기가 오기 전에 저는 이미 개인적인 금융위기를 맞았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죠. 30대 중반의 사업은 망했고 아내와 아이들은 시골 친정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혼자 남아 빚을 갚기 위해 일용직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1995년 제 나이 37,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직장 생활, 그리고 한때 잘 나가던
자영업자로서의 기억이 저를 괴롭혔죠. 퇴근 후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을 마실 때면 주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제 과거를 자랑하곤 했습니다. 나 예전에는 대기업 다녔어. 월급도 남들보다 많이 받았지. 내가 한창 장사할 때는 말이야. 직원도 3명이나 뒀다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한숨을 쉬거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날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그렇게 지루한가? 그때 한 형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 자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우울해져. 우리 모두 각자의 왕년이 있어. 하지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야. 그 말씀이 저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왕년에 내가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제가 40을 넘어서면서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빚도 거의 갚았고 작은 문구점을 열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자녀들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특히 큰아이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우등생이었죠. 저는 어렵게 살면서도 자녀 교육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죠. 그런데 여기서 제 3번째 실수가 시작됩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저는 자녀 자랑을 끊임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큰애는 이번에도 전교 1등 했어.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1등 놓치지 않을 거래. 작은애도 영어랑 수학은 항상 100점이야. 유전자가 좋아서 그런지 공부를 안 시켜도 잘해. 처음에는 친척들이 축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거듭될수록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자리에는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조카, 학교 적응에 실패한 사촌 동생의 아들. 제 자랑은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제 자녀들에게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큰아이는 점점 성적 압박에 시달렸고 결국 고등학교 때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제가 자랑한 그 아이는 성인이 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친척들 앞에서 저를 자랑할 때마다 전 더 큰 압박감을 느꼈어요. 제가 1등을 못하면 아버지의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 자랑은 결국 부모의 허영심을 채우는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을. 정작 자녀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2010년 제 나이 52, 문구점 사업은 안정적이었고 자녀들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여유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친구들과 자주 술자리를 가졌고 그곳에서 또 다른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술이었습니다. 나는 소주 3병은 거뜬해.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술 잘 마시는 사람일걸.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술고래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는 가장 늦게까지 남아 술을 마셨고 다른 사람들이 1병 마실 동안 저는 2병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2012년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더니 간 수치가 심각하게 높았고 간경화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 3년 내에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그동안의 술 자랑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잠시 동안의 과시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제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퇴원 후 저는 완전히 술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놀리기도 했지만 점차 제 결심을 존중해 주었죠. 그리고 몇 년 후 우리 모임에서 저와 같은 나이대의 친구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도 저처럼 술 자랑을 즐기던 사람이었죠. 2015년 저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는데 평생 운전을 해왔던 저는 운전 실력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30년 무사고야. 면허 딴 이후로 한 번도 사고 안 냈어. 내가 운전하면 항상 정확히 30분 만에 도착해. 빠르고 안전하게 가는 비결이 있거든.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제 운전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제 차를 탈 때면 더욱 그랬죠. 아빠가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지 봐라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2017년 봄날,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손자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길이었는데 평소보다 빨리 가기 위해 조금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자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미끄러운 도로 위에서 차가 앞으로 밀렸고 결국 앞차와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뒷좌석에 있던 손자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제 자랑스러운 무사고 30년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었고 언제든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더구나 경찰이 출동했을 때 저는 부끄러움에 30년 무사고 운전자라며 또다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의 대답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런 자신감이 때로는 가장 위험합니다. 베테랑 운전자일수록 방심하기 쉬우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안전 운전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빠르게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진정한 운전 실력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랑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인정 욕구의 발현입니다. 과하면 흉하지만 적당한 수준의 상호 인정은 사회적 윤활유로 기능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자랑은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해를 끼칠까요? 첫째, 돈 자랑의 경우입니다. 돈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평생을 걸쳐 쌓아온 인간관계가 변질됩니다. 진심 어린 관계가 이해관계로 바뀌는 순간 그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됩니다. 조조가 사마이에게 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발바닥이 왜 흰색인지 아느냐? 그것은 항상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면 할수록 줄어들고 침묵을 지킬수록 불어나는 것이 돈의 속성입니다. 둘째,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은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베이징의 계문연수라는 관광 명소가 떠오릅니다. 멀리서 보면 안개 속에 나뭇가지가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탄 연기였다고 합니다. 왕년의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했던 과거를 자랑할수록 현재는 더욱 초라해 보이게 됩니다. 노노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얘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명성이나 영광을 자랑하기보다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셋째, 자식 자랑은 부모의 허영심을 채우는 동시에 자녀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안겨줍니다. 옛사람들이 부모는 자식 자랑하지 말고 자식은 부모 흉 보지 말라고 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한 인격체입니다.
그들의 성공이나 실패를 통해 부모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것은 자녀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술 자랑은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미화하는 것입니다. 옛 성현들은 술은 잘 마시면 백약 중에 으뜸이고 술을 잘못 마시면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문화는 결국 건강한 절제의 미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운전 자랑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레이서가 아닙니다. 빠르게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여야 합니다. 이 모든 자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불안한 자아를 외부의 인정으로 채우려는 심리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존감은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성찰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60대 중반에 이르러 깨달은 가장 큰 지혜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작은 성취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풍요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지금 아내와 함께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자녀는 모두 결혼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손주들도 커가고 있습니다. 오랜 인생을 돌아보니 제가 삶에서 가장 큰 상처와 실패를 겪었던 순간들은 모두 자랑이라는 유혹에 넘어갔을 때였습니다. 돈 자랑으로 친구를 잃고, 과거 자랑으로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자식 자랑으로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술 자랑으로 건강을 해치고, 운전 자랑으로 안전을 위협했던 그 모든 순간들, 그 시간들이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실수와 후회 속에서 제가 얻은 지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으니까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는다. 이 자연의 이치처럼 인간도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않을 때 가장 아름다워집니다. 자랑은 결국 나를 중심에 두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의 기쁨과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자랑이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분들, 또는 자신도 모르게 자랑을 늘어놓아 후회했던 분들 모두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인생담소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자랑할 것 없어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